네, 자,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제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이르게 어제 바로 그 검찰 그 중앙급 간부 인사가 나왔고요. 이 간부 인사 내용을 보면은 신수석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신현수 수석의 그 성격, 품성을 잘 아는 사람에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일까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저 신현수 수석과 원래 관계가 있으시죠? 잘 아시죠? 예, 지금 신수석이 문재인 정권에 몸담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는 국민의힘에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정책 입장은 달리하는 사이이긴 한데, 대학은 동기동창이고 아주 자주 가끔씩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의 친구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같은 학교 같은 동기동창 그러면 학번이 7, 8학번인데요. 7, 8학번이요. 신현수 수석이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매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고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법률가로서 법조인으로서 매우 반듯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동기들 사이에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오랫동안 또 학창시절부터 지켜보신 그런 분이고 그럼 혹시 그 사법고시도 거의 비슷하게 통과하셨겠습니까? 사법고시는 제가 25회 연수원 15기고요. 신수석이 한 해 다음인 16기, 연수원 16기 그런데요. 가끔씩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만난 적도 있고, 통화도 한 적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태, 이 파동이 난 다음에는 통화를 안 했습니다. 혹시나 오해받을까 싶어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현수 수석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이번 사태를 좀 바라보시는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권이 이제 이게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인사를 너무 과도하게 편중하게 하고 있거나 원칙 없이 정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점은 아마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신현수 수석은 이 동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도 주변에 밝힌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가게 되어서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누고 갔거든요. 그만큼 자기로서는 이 국정 난맥상을 좀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서 민정수석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강력한 친노, 친문, 이 강성 운동권 그룹들, 그 그룹들의 이게 어떤 압력이나 과도한 횡포에 대해서 아마 견뎌내기가 어려웠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언론에서 대부분이 심지어는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오지 않고 이제 계속 떠나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 어제 신현수 수석이 돌아오면서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에게 일임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퇴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봉합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또다시 터져나올 휴화산 정도 수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본인은 어저께 청와대에 복귀하면서도 자기는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변에 그렇게 알려졌다고 기사가 나 있던데 아마 대통령과 사이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지금 당장 한 달여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삼고 처리하듯이 해서 민정수석을 앉혀놨는데 그만둬버리면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받겠죠. 아마 그런 사정 때문에 임시 봉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희 판단입니다. 야, 임시 봉합이라고요. 그 청와대에서 이번 파문이 뭐 일단락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락됐다는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 의견이고요. 예. 정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청와대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권력 암투가 도대체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전부 국민 세금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체 임직원이 아니고요. 예. 국민의 알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아니, 청와대라고 하는 최고 권력 핵심부에서 권력 누수 현상, 무슨 그 하극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청와대에서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의 왕입니까? 무슨 통치행위는 무슨 통치행위입니까? 인사에 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해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지. 예. 그거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 이건 통치행위야. 이게 무슨 대통령이란 분이 왕입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이와 같은 권력 암투가 구중궁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밀실 행정할 거냐, 밀실 정치할 거냐. 자신 스스로 대통령 24시간은 이게 그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공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라. 이게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님의 주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 덮어놓은 거죠. 아니 몇 시에 무슨 재가를 했다고 전자결제를 했다고 하던데요. 예. 전자결제를 했으면 무슨 인사안이 언제 올라왔고 몇 시에 결제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며칠 몇 시에 무슨 결제가 올라왔다 결제했다. 아니 그 문서의 제목과 결제 시각도 다 그게 비밀입니까?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습니까? 김 의원님 지난 7일에 그 검찰 인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아무리 수석이지만 비서 아닙니까? 대통령의. 근데 이제 이렇게 비서의 인사 관련 거취 관련 기사가 이렇게 정말 크게 나는 이런 상황.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요. 사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태의 책임이 그럼 뭐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이지. 아니, 예. 저희 수석비서관도 아니고. 예. 아니, 대통령이 임명했고, 자기의 수석비서관인데. 예. 자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민이 책임을 집니까? 이게 신현수석이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잘못을 설명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다고 이해를 구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덮어놓고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예. 이게 도대체 이 투명 행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 스스로 예전에 민주당 예. 당권 주자 시절에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김영한 민정수석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민정수석 비서관이 항명 사표를 냈다는 그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이 당권 주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민정수석이 항명 사표라는 태풍이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정 실패의 근본 책임이 청와대에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심장부가 어떻게 이처럼 비극의 만화경일 수 있는가라는 긴급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아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공격하셔놓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 그냥 조용하시오. 국민들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참 정말 내로남불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요, 신은수 수석의 이제 최근에 이런 사퇴한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만류한다, 그리고 다시 휴가 떠났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일단락 됐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거취를 일임한다 했는데 자 계속 일해달라 이런다면은 신은수석 앞으로 이제 이런 업무 수행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이제 권력 분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예. 차기 대선을 향해서 서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이제 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을 향한 이 진영 간의 권력 투쟁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약화될 것이 뻔한데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신수석이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예.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결국은 이제 인사 단행 내용을 보니까요. 이걸 봐서는 그 신수석의 어떤 의견, 더불어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봐서는 그래도 신수석이 앞으로 그 업무 수행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검찰의 인사 가지고서 예.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권 들어서 한 검찰 인사, 법원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행정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도하게 권력형 이게 권력 의존형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은 영전시키고 승진시키고 권력이 밉보이거나 권력에 대드는 사람은 과감하게 숙청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네. 신수석이 그런 방식으로 검찰 인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고 또 좋은 자리 보내고 심지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혹은 권력형 비리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문제, 그리고 불법 출국 금지 문제, 예. 라임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이런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인사조치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예. 이게 신수석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무시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 당분간 중단한 것일 뿐이긴 하지만 예. 어차피 윤석열 총장이 7월 달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규모 인사를 할 것이라 예.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권력형 비리가 산적해 있는 마당에 예. 그걸 덮고 싶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사과문을 낸다고 했는데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이게 지금 긁어부스럼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처신을 보면서 예. 정말 참 감각 없는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 없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대놓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자신이 탄핵 때문에 임성근 부장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2월 19일자로 그 법원 내부망에다가 사과문이라고 올렸는데 이것도 네.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자신이 거짓말한 허위 공문서를 통해서 거짓말했던 것이 부주의한 답변 이러는데 거짓말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위정죄로 이 재판받는 사람들 판사가 전부 다 부주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돼야 되겠네요. 대한민국에 위정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또 거기에 내부망에 올렸던 사과문에 보면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 예. 정치권과 경험 안 했다 그랬는데 녹취록 서술에 나와 있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여기 사표 수리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예.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런 말 안 했다고 또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 하루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사찰 문제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죠? 예, 사실 뭐 사찰 그러면 김대중 정권 사찰부터 먼저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에 대해서 1,800명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는데 그거 모두 유죄로 판결났고 그 당시에 국정원장 2사람이 다 징역을 갔습니다. 그 사찰에 대해서 이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찰이 있었냐 물었더니 사찰이 없었다 그럽니다. 세상 이런 거짓말을 해대면서 12년 전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그 MB 정권 시절의 일을 가지고서 다시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 공개를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부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했던 그 악몽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되는데 또 한 번 더 관건 선거 그리고 공작 선거 시즌 2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공작 선거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판단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